어머니 제삿날 온 가족이 모인 상 앞에서 작은아버지 기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집 이제 내 거다. 내 엄마 돌아가셨으니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수진의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작은아버지,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옵니다. 증거 있어? 이 집 내 명의로 돌릴 거야. 작은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에 수진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한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기와지붕 아래로 좁은 골목이 이어지고 그 골목 끝자락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졌지만 매일 아침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이죠. 분식집 주인 한수진은 올해 58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떡볶이 떡, 어묵, 양배추, 파 한 단. 손에 익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그 시간이 수진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떡볶이를 팔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딸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눈물 나는 날도 많았지만 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웃는 얼굴로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라고 말하면서도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딸은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고 딸도 행복해 보입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와 엄마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수지는 쉬는 게 더 어색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매일 분식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문을 닫는 게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더 일에 매달립니다. 일을 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어머니의 제삿날입니다. 수진의 어머니 한옥자 여사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욕심 없이 살았던 분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때 묻은 밥상으로 가족을 지켰던 분이죠. 수지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 수진이는 착해서 걱정이야. 세상은 착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닌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이해됩니다. 제사 준비는 벌써 며칠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딸이 전화로 엄마 요즘은 간소하게 지내는 집도 많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어머니의 제사만큼은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해주셨던 것처럼 정갈하게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배를 깎고 대추를 씻고 밤을 까면서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사는 마음이야. 정성이 담기면 조상님들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모이는 친척들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아버지 한기태. 수진보다 4살 위인 작은아버지는 부동산업을 한다며 늘 바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제대로 된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만은 큽니다. 옷도 번지르르하게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실속은 없다는 게 가족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시집간 딸이 무슨 권리가 있어. 작은아버지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수지는 그럴 때마다 참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대꾸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했습니다. 어머니도 생전에 기태한테는 그냥 말 섞지 말고 넘어가라.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속뜻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분명 그럴 겁니다. 제사상 앞에서 형식적으로 절하고 밥 먹으면서 누가 더 잘 사는지 자랑하고 그러다 슬그머니 어머니가 남긴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수지는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이 한옥집도 작은아버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번이나 이 집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오후 4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작은아버지 부부, 사촌 동생들, 그리고 멀리 사는 친척 몇몇. 모두들 검은색 옷을 입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눈빛만은 이리저리 집안을 흡습니다. 무엇을 찾는 걸까요? 아니면 평가하는 걸까요? 수지는 그 시선들이 불편합니다.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작은어머니가 짧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예의만 담겨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사상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과일 위치를 조금 바꾸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를 보며 수지는 어머니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사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어머니. 우리 수진이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시던 목소리.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꾹 참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작은아버지가 또 뭐라고 할 게 뻔합니다. 묵념이 끝나고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고개를 숙일 때마다 어머니가 더 그립습니다. 제사상 앞에 놓인 사진 속 어머니는 조용히 웃고 계십니다. 수지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작은아버지와 부딪히지 않기를, 그저 조용히 어머니를 추억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입니다. 친척들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앞접시에 덜어 담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누구는 자식 대학 등록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평범한 제삿날 풍경입니다. 수지는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친척들을 챙깁니다. 늘 해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아버지 기태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탁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기태에게 쏠립니다. 수진도 부엌에서 나오다 멈춥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립니다. 기태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입가에 비죽 웃음을 띠고 있지만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다들 잘 먹고 있나? 기태가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오늘이 누나 3죽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사촌 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작은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수지는 가만히 서서 기태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 집 말이야. 기태가 천장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누나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나 됐잖아. 명의도 애매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수지는 숨이 막힙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작은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태는 수진을 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말이긴.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안 재산이야. 누나가 살았으니까 그냥 둔 거지. 이제는 정리해야지. 수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집은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기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증거 있어?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어? 이 집 명의가 누나 앞으로 되어 있긴 한데 원래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명의였어. 그걸 누나가 임의로 넘긴 거야.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리고 몇몇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수진을 거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진은 외롭습니다. 이 많은 친척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기태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때는 누나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랬지. 이제는 달라.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 시집간 딸이 친정집을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어? 시집간 딸.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찌릅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집니다. 작은아버지에게 수진은 그저 시집간 딸일 뿐입니다. 권리도 없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존재.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들 들었지? 기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나는 다 알아봤어. 이 집 법적으로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수진이 너는 이제 다른 데 알아봐. 딸한테 가든지 전세 얻든지. 말을 마친 기태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손을 짚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울 수 없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 하나 수진을 찾지 않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모두가 침묵합니다. 수지는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제사가 완전히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수진아, 수고했어. 음식 맛있었어.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작은아버지 기태는 나가면서 수진의 어깨를 툭 칩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할게. 그때까지 생각 좀 해봐.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 기태도 사라집니다.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아까까지 북적이던 거실이 이제는 너무 조용합니다. 수지는 제사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치우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다시 현실이 밀려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계십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수지는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촛불만 흔들릴 뿐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불장을 열어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지는 그 옷들을 꺼내 안아봅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불 사이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작은 봉투입니다. 낡은 갈색 봉투. 수지는 봉투를 주워듭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뭘까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일까요? 봉투를 열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합니다. 수지는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수지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합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는 수진의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립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믿기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235번지 500평, 소유주 한옥자, 어머니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강남의 땅이라니, 500평이라니, 수지는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어머니가 강남의 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어머니입니다. 낡은 옷을 기버 입으시고 반찬 하나라도 아껴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강남에 500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혹시 오래된 서류라 이미 효력이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작은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렇게 당당하게 나온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갑니다. 수지는 다시 서류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등기일자는 197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입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강남 땅을 사셨을까요? 그 시절 강남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논밭이 많았던 시절이죠. 혹시 그때 투자를 하신 걸까요? 어머니가 생전에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왜 수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수진이 힘들게 살 때도,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생할 때도, 남편 장례비를 마련하느라 헤맬 때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수지는 봉투를 다시 확인합니다. 안에 종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작은 쪽지입니다. 어머니의 글씨입니다. 수진아, 이 땅은 내 거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기태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엄마가 평생 지켜온 거야.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짧은 글이지만 어머니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수지는 쪽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작은아버지 기태가 어떤 사람인지, 이 땅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사셨던 겁니다. 수진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땅이 지켜지는 걸까요? 작은아버지는 부동산업을 합니다. 법조계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빼앗으려 할 겁니다.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또 봅니다.
어머니의 쪽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해 봅니다. 강남에 500평이면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은 좋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100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그런 큰 돈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수지는 결심합니다. 일단 이 서류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수지는 서류를 비닐봉지에 넣고 다시 천으로 싸서 분식집 주방 찬장 깊숙한 곳에 감춥니다. 밀가루 봉지 뒤편, 아무도 뒤지지 않을 곳입니다. 그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분식집 문을 엽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어묵을 데우고 손님을 받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입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 네. 어제 제사 지내느라 좀 힘들었어요.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딸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실이 작은아버지 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립니다. 박 여사입니다. 어머니의 평생 친구였던 분입니다. 70살이 넘었지만 정정하십니다. 교회 권사로 계시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많이 돌보시는 분입니다. 수진아, 어제 제사 잘 지냈니? 박 여사가 자리에 앉으며 묻습니다. 네, 그냥저냥요. 수진은 짧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입니다. 수진아, 혹시 내 어머니한테 받은 거 없니?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랍니다. 박 여사가 알고 계신 걸까요? 박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박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내 어머니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만약 자기가 돌아가시면 제삿날에 내게 꼭 전해줄 게 있다고. 근데 어제 제사 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을 못 꺼냈어.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박 여사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혹시 강남 땅 이야기인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거야. 그 땅은 내 거다. 절대 기태한테 빼앗기면 안 돼. 박 여사님,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은아버지는 부동산도 하시고 아는 사람도 많으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 여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습니다. 걱정 마라. 내 어머니가 다 준비해 두셨어. 변호사도 있고 증인도 있어. 내가 도와줄게. 수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내 어머니랑 6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같이 가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작은아버지 기태입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화가 잔뜩 난 표정입니다. 수진아, 나 좀 보자.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주방 쪽을 바라봅니다. 서류를 숨겨둔 곳입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작은아버지 기태가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태를 노려봅니다. 기태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은 나가 계세요. 조카랑 할 이야기가 있어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작은아버지가 서류에 대해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말을 한 걸까요? 수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작은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기태는 수진 앞에 멈춰서서 팔짱을 낍니다.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일주일 안에 이 집 비우라고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주일도 길어. 이번 주 안으로 나가. 알았지? 기태의 말투는 명령조입니다. 협의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수지는 참았던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작은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태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칩니다. 태어나서 살았으면 뭐해. 넌 시집간 딸이야. 이 집은 우리 집안 재산이고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이미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다고. 기태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이것 봐. 상속관계 증명서야. 이 집은 내 몫이야. 수지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태가 그냥 겁을 주려고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박 여사가 나섭니다. 기태 씨, 옥자 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했어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기태는 박 여사를 흘겨봅니다. 박 여사님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집안 일이라고요? 옥자 언니랑 6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상관없는 일이라니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 지켰는데 그걸 이렇게 빼앗으려고 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가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봅니다. 기태는 주변을 의식하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여기서 큰 소리치면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수진이 너 조용히 이 집 정리하고 나가. 그럼 나도 좋게 좋게 넘어갈게. 근데 버티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그럼 더 곤란해지는 건 너야. 기태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어머니 집이고 제 집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기태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섭니다. 박 여사가 수진 앞을 막아섭니다. 기태 씨,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박 여사의 경고에 기태는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띱니다. 경찰? 좋아요. 불러보세요. 내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경찰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태는 여유만만합니다. 수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말 이대로 집을 빼앗기는 걸까요? 어머니가 평생 지킨 집을, 수진이 태어나서 자란 집을 이렇게 쉽게 넘겨줘야 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기태는 수진의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 잘해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기태는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가게 문이 쾅 닫힙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박 여사가 수진을 부축합니다. 수진아, 괜찮아. 우리한테 카드가 있잖아. 박 여사가 속삭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땅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작은아버지는 이미 변호사까지 고용한 상태입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온 겁니다. 박 여사님, 저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 여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습니다. 걱정 마.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자. 내 어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있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옥자 언니가 평생 준비해 온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서류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작은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법도 알고 사람도 많고 돈도 있습니다. 수지는 그냥 분식집 주인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습니다. 손님을 받을 상태가 아닙니다. 주방으로 가서 서류를 꺼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이름 강남 땅 500평. 이게 진짜일까요? 이걸로 작은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수지는 어머니의 쪽지를 다시 읽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기태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라.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습니다. 울 시간이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킨 것을 이제 수진이 지켜야 합니다. 밤늦게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작은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좀 설득하래요. 집 비우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쉽니다. 작은아버지가 이제 딸까지 이용하려는 겁니다. 비겁합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수지는 애써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납니다. 딸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수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박 여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입니다. 간판에는 법무법인 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 여사가 초인종을 누르고 곧 문이 열립니다. 70대로 보이는 노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 권사님, 오랜만이십니다. 이분이 옥자 여사님 따님이시군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수지는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변호사는 수진을 자세히 봅니다. 어머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옥자 여사님께서 생전의 따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에게 자리를 권합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따뜻한 녹차가 나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냅니다. 어머님께서 20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죠. 강남 땅 이야기 들으셨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네,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정식 등기부등본이에요. 어머님 명의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 취득하셨고 그 이후로 계속 어머님 소유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진짜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강남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어머니가 어떻게 그 땅을 사신 거예요? 수진의 궁금증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였죠. 정부에서 강남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샀습니다. 어머님도 그때 용기를 내서 투자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논밭이었지만 어머님은 미래를 보셨던 거죠. 수지는 감탄합니다. 평소 조용하고 검소하기만 했던 어머니에게 그런 해안이 있었다니. 그럼 어머니가 왜 평생 그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힘들 때도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쉽니다. 그게 어머님이 가장 걱정하신 게 동생분이었습니다. 기태 씨 말입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이 이 사실을 알면 절대 가만히 안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빼앗으려 할 거라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평생 숨기고 사셨습니다. 딸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요. 혹시라도 실수로 기태 씨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수진이 묻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펼칩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와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땅은 무조건 딸 수진에게만 상속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끝까지 싸워달라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셨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평생 숨기고 지켜온 그 땅을 딸에게 남기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아버지가 이번 주 안에 집을 비우라고 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기태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한옥을 노릴 거라고 하셨거든요. 변호사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합니다. 일단 한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옥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어머니 명의였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상속관계 증명서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수진이 대답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태 씨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이미 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님께서 1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한옥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딸 수진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예요. 수진은 서류를 받아듭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합니다. 수진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문장입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엄마. 박 여사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울지 마. 옥자 언니가 널 지켜주시는 거야. 변호사가 말을 잇습니다. 한옥 문제는 이 유언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태 씨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강남 땅 이야기를 알게 되면 더 악랄하게 나올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강남 땅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기태 씨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업데이트하고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당신 명의가 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진이 묻습니다. 빨리 진행하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기태 씨한테 절대 눈치채이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강조합니다. 수진은 긴장합니다. 2주라니. 그동안 작은아버지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작은아버지입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변호사가 말합니다. 받지 마세요. 지금은 대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곧 문자가 옵니다. 수진아, 전화 받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안 받으면 직접 찾아간다. 협박조의 문자입니다. 수진은 손이 떨립니다. 작은아버지가 뭔가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한옥 때문에 다그치는 걸까요? 박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겁먹지 마. 우리가 있잖아.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법은 우리 편입니다. 어머님이 준비해 두신 모든 증거가 있어요. 기태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킨 것을 이제 수진이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저 끝까지 싸울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실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분식집을 운영하려 애쓰지만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옵니다. 언제까지 피할 거냐, 금요일까지 대답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같은 협박성 메시지들입니다. 손님들도 눈치를 챕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꿈에서도 작은아버지가 나타나 집을 빼앗아 갑니다. 목요일 오후 수진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립니다. 조카 기영입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입니다. 38살입니다. 기영은 어릴 적부터 수진을 잘 따랐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기태의 영향을 받으며 점점 변했습니다. 고모. 기영이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수진은 불을 끄고 돌아섭니다. 기영아, 왜 왔니?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기영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고모, 아버지가 보냈어요. 고모 좀 설득하라고. 역시 그렇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들까지 동원한 겁니다. 설득이라니 무슨 설득? 수진이 묻습니다. 기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집 비우라는 거 고모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변호사가 확인해 줬대요. 그냥 고모가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수지는 기가 막힙니다.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 좋다니요. 평생 살아온 집을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기영아, 너도 아버지 편이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영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고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말씀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어렸을 때 누가 밥 해줬는지 기억나니? 내 엄마가 아플 때 누가 너 돌봐줬어? 내 엄마였어. 우리 엄마. 그런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집을 빼앗으려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기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고모. 저도 아버지한테 말해봤어요. 근데 안 들으세요.
기영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수지는 한숨을 쉽니다. 기영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기영아, 나가줄래? 나 지금 손님 받아야 해. 수진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기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문을 나가려다가 기영이 멈춰섭니다. 고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계세요. 할머니 생전에 숨겨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눈치를 챈 걸까요? 강남 땅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기영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들었어요. 뭔가 큰 게 있을 거라고. 기영이 나가고 수진은 주저앉습니다. 큰일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작은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떡하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침착합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내일 등기소 가서 서류 접수하면 일주일 안에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하지만 수지는 불안합니다. 일주일이 너무 깁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한옥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입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입니다. 한수진 씨 맞으시죠? 남자가 다가오며 묻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경계하며 묻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냅니다. 저는 법무법인 대한 소속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한기태 씨의 대리인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변호사를 보낸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기태 씨께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밉니다. 이건 사전 통지서입니다. 일주일 내로 자진 퇴거하시거나 법정에서 뵙게 될 겁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 없습니다. 이 집은 제 어머니 집이고 제 집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변호사는 코웃음을 칩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속 순위와 권리로 움직이죠. 한기태 씨는 법적 상속인입니다. 제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한테 모든 걸 상속하신다고요. 수진이 맞받아칩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잠시 굳습니다. 유언장이요? 공증받은 유언장인가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테고요. 협박처럼 들립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대문 앞에 내려놓고 차에 탑니다. 차가 사라지고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작은아버지가 변호사까지 고용했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눈물이 흐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박 여사에게 전화합니다. 여사님, 작은아버지가 변호사를 보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수진아, 겁먹지 마. 내일 우리도 등기소 가서 서류 접수하자. 그리고 변호사님한테도 알려. 우리도 준비해야지. 박 여사의 말에 수진은 조금 안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놀던 기억,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던 기억, 딸을 키우며 웃고 울던 기억들. 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수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은 결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지킨 것을 수진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해가 뜨기 전 수진은 어머니 제사상을 차립니다. 간단하게 과일과 물 한 잔만 올립니다. 엄마, 저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요일 아침 수진은 박 여사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작은아버지가 신청한 소유권 분쟁 조정 첫 심리 날입니다. 수진의 손은 계속 떨립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과 강남 땅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수진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법원 건물은 위압적입니다. 높은 천장과 차갑게 느껴지는 대리석 바닥. 수진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시장 골목과 분식집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법은 진실편입니다. 법정 앞 복도에 도착하자 작은아버지 기태가 보입니다.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옆에는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기태는 수진을 보더니 비웃듯이 웃습니다. 왔구나.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법정까지 와서 창피 당하고 싶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법정 문 앞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박 여사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긴다. 그 손길이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법정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앞쪽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수진은 자리에 앉으며 심호흡을 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문을 엽니다. 한기태 씨가 신청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조정건입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은아버지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신청인 한기태는 고인 한옥자의 친동생이며 법정 상속인입니다. 해당 한옥은 원래 부친 명의였다가 누나인 한옥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기태 씨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주장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이어서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한수진은 고인의 친딸이며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딸 한수진에게 상속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습니다. 작은아버지 기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태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해당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이 당시 정신이 온전했는지 누군가의 강요는 없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아버지 측에서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진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남긴 유언장을 이렇게 의심하다니. 수진의 변호사가 다시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2년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것입니다. 당시 공증인의 확인도 있었고 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변호사는 공증 확인서까지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합니다. 법정은 고요합니다.
수진의 심장만 쿵쾅쿵쾅 뜁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갑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더니 작은아버지 측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주장이 있습니까? 작은아버지 기태가 벌떡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제 누나는 다른 재산도 숨기고 있을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한옥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분명 다른 재산이 있을 겁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판사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권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판사의 엄한 목소리에 기태는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수지는 불안합니다. 작은아버지가 강남 땅 이야기를 거론하면 어떡하죠? 아직 명예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을 잇습니다. 오늘은 한옥에 대한 소유권 분쟁만 다루겠습니다. 다른 재산 문제는 별도로 제기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합니다. 일단 오늘은 넘긴 것 같습니다. 판사는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유 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공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옥의 소유권은 피신청인 한수진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 한기태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수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긴 겁니까? 정말 이긴 건가요? 박 여사가 수진을 껴안습니다. 수진아, 이겼어. 이긴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겁니다. 어머니의 유 원장이 수진을 지켜준 겁니다. 수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 기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기태가 소리를 지르며 법정 밖으로 나갑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뒤따라갑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끝난 걸까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가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한옥은 이제 완전히 당신 것입니다. 기태 씨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유 원장이 명확하니 승산이 없을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수진의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기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진을 보더니 다가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가 이겼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누나가 숨긴 거 내가 다 알아낼 거야. 강남에 뭔가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작은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강남 땅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한 걸까요? 기태는 비웃으며 말을 잇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땅도 내 거야. 법정에서 또 보자고. 기태가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박 여사가 수진을 흔듭니다. 수진아, 괜찮아. 강남 땅은 이미 내 어머니 명의야. 걱정 마.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변호사가 급히 말합니다. 당장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명예 이전을 최대한 빨리 마쳐야 해요. 기태 씨가 방해하기 전에. 세 사람은 서둘러 등기소로 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움직이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합니다. 처리까지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3일. 수지는 그 3일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작은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어머니 사진을 떠올립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옥을 지켰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남았습니다. 강남 땅을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킨 그것을 3일 후 드디어 강남 땅의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인서를 받아든 순간 수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수진의 땅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온전히 수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작은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수지는 압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작은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수진아, 나 좀 보자. 오늘 저녁 한옥으로 갈게. 명령조의 목소리입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오신대요. 같이 계셔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박 여사도 함께 오겠다고 합니다. 저녁 6시 한옥마당에 작은아버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조카 기영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도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박 여사가 함께 있습니다. 양측이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작은아버지 기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수진아, 한옥은 내가 가져갔어. 인정한다. 근데 강남 땅은 다르지.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누나 혼자 독차지할 수 없어.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작은아버지, 그 땅은 어머니가 직접 사신 겁니다.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샀어요. 기태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 증거 있어? 누나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겠어? 분명 우리 아버지, 내 할아버지 돈이었을 거야.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1973년 한옥자 여사 본인 명의로 매입한 기록, 그리고 50년 넘게 세금을 납부한 기록까지 모두요. 서류를 본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럼 뭐 어때? 난 동생이야.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한옥자 여사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딸 한수진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기태는 주먹으로 탁자를 칩니다. 말도 안 돼. 누나가 나만 따돌린 거잖아. 동생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서운함도 섞여 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작은아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작은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땅을 샀을 때 작은아버지는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안 빌려줬더니 원망하시고 연락도 끊으셨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작은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수지는 말을 잇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땅을 지키셨어요. 팔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겁니다. 힘들 때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딸을 위해, 저를 위해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박 여사가 거듭니다. 기태 씨, 옥자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남편 잃고 혼자 딸 키우면서도 한 번도 그 땅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수진이를 위해 남겨두신 거예요. 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기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조카 기영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할머니께서 고모를 위해 남기신 거면 그냥 인정하시는 게 어때요? 기영의 말에 기태는 아들을 흘겨봅니다. 하지만 뭐라 대꾸하지는 못합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엽니다. 작은아버지, 저도 어머니처럼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 땅 팔면 큰 돈이 되겠지만 당장 팔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지키신 것처럼 저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기태가 고개를 듭니다. 장학재단?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처럼 어렵게 사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가 원하셨을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기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냅니다. 그리고 한옥자 여사께서 편지를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기태 씨 앞으로요. 모두가 놀랍니다. 기태도 눈을 크게 뜹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기태에게 건넵니다. 법원 절차가 끝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냅니다.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기태는 천천히 편지를 읽습니다. 읽는 동안 기태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동생을 미워한 게 아니라 보호하고 싶었다는 내용입니다. 기태야, 미안하구나. 내가 원망할 만도 해. 하지만 이해해다오. 내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땅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수진이가 너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편지를 다 읽은 기태는 눈물을 닦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누나 앞에서는 어린 동생입니다. 누나, 왜 이렇게까지? 기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가 작은아버지까지 생각하셨다는 게 감동적입니다. 기태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삼촌이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수진도 일어섭니다.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기태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내 어머니 뜻대로 해라. 장학재단도 좋은 생각이야. 기태가 문을 나서려다 멈춰섭니다. 수진아, 앞으로 제사 때 내가 가도 되겠니? 수진은 환하게 웃습니다. 당연하죠. 작은아버지도 가족이잖아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갑니다. 조카 기영이 수진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모, 죄송했어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모두가 떠나고 수진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습니다. 박 여사도 옆에 앉습니다. 옥자 언니, 잘 보셨죠? 수진이가 잘 해냈어요. 수진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엄마가 남기신 것 제가 잘 지킬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좋은 일에 쓸게요. 며칠 후 수진은 분식집을 평소처럼 엽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강남 땅 소유주가 되었지만 수진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수진은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도와줍니다. 한옥자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합니다. 수진은 이것이 어머니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삿날 작은아버지도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머니께 절을 올립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며 가족들은 예전보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실 것 같습니다. 저녁, 수진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납니다. 어머니 같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수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분식집 간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내일도 수지는 이곳에서 떡볶이를 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소중합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일상입니다. 수지는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